안녕하세요. 대법원입니다.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문 1. 헌법재판소 결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실전에서처럼 풀겠습니다. 자, 1번 권한쟁의 심판에서 국가기관 어쩌고저쩌고 해서 한 결정은 그 처벌 상대방인 제3자에 대해서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하는 문제인데요. 이 지문은 헌재법 67조 조문을 보시면 쉽게 틀린 지문이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조문을 모르더라도 지문을 읽으면 지문 자체에서 어딘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자,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자, 법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라면 이 문장은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아니한다 라는 문구를 그냥 마지막만 뒤집은 느낌이 좀 들지 않습니까? 실전에서는 일단 X라고 표시하고 자신 없으니까 X 괄호라고 표시하면 됩니다. 자, 2번 모든 심리학 평행 공개 원칙이나 자, 앞부분에서 그냥 틀렸죠? 자, 이거 틀린 지문입니다. 이 뒤에 부분 볼 필요 없어요. 앞에 부분에 그냥 틀린 거예요. 자, 심리의 그 평의는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평의는 비공개가 원칙이에요. 심리에는 그 변론 심리와 서면 심리가 있거든요. 심리에는. 근데 헌재의 심리는 이 변론 심리는 공개를 하고요. 서면 심리는 비공개를 하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정확히 잘 모르실 거예요. 그 부분을 들어서 이 지문이 맞냐 틀리냐 이거를 맞추기 좀 어려우실 텐데 그걸 모르더라도 어쨌거나 평의가 비공개인 거 요건 아시죠? 지문 보시면 평의가 공개가 원칙에 써 있는데 그것만 봐도 바로 틀린 지문입니다. 평의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설명하자면 평의는 쉽게 말해서 재판관들끼리 투표하는 과정이에요. 그 법원 재판에서는 합의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헌재 결정에서는 평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합의, 헌재에서는 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법원 재판을 구경 가시면 그 단독 판사 사건이라고 해서 판사 한 명이 재판하는 경우도 있지만 합의부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그 판사 3명이 함께 재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3명 판사들끼리도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A 판사는 이 사건 유죄, 근데 B 판사는 이 사건 유죄 아니고 무죄다 이런 식으로 의견이 갈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A 판사는 뭐 징역 5년이 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뭐 C 판사는 뭐 징역 3년 식으로 이게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때 서로 의견을 나누고 표결해서 최종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을 이제 합의라고 부르는데 단독 판사 사건 이런 합의 과정이 없죠, 당연히. 그쵸? 어쨌든 쉽게 말해서 내부적으로 그 표결하는 과정을 그 합의라고 부르는데 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재는 기본적으로 재판관 몇 명이에요? 헌법재판소 재판관 몇 명입니까? 이거 중학생들도 아는 거예요. 9명이죠? 9명이 이렇게 전원 재판부를 구성하고 있어요. 요 재판관들이 이제 그 전원재판부라고 해가지고 이 재판부에서 결정을 하는데 이 9명들 사이에 표결 과정을 평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의나 평의나 마찬가지인데 법원 판사들 재판에서는 합의라고 부르고 헌재 재판관들 결정에서는 이제 평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용어가 그렇습니다. 이 합의나 평의 과정은 비공개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판사들 사이에 갑론을박하는 과정, 헌재 재판관들 사이에 갑론을박하는 과정 그런 거 공개 안 합니다. 그런 거 법정에서 안 하잖아요. 재판 가시면 법정에서 이 판사들 3명이서 아 나는 유죄 너는 유죄 이렇게 막 싸우고 있는 거 못 보였잖아요. 헌법재판소 9명이서 재판정에서 9명이서 막 싸우고 있는 거 본 적이 없잖아요. 그 비공개입니다. 비공개. 이 헌재법 34조 1항 보면 나와 있거든요.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많은 게 나와 있는데 34조 보시면 그 얘기가 있어요. 자, 서면 심리는 평일 공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변론 심리와 서면 심리로 나뉘는데 이제 서면 심리는 공개하지 않고 변론 심리는 공개한다고 했죠. 뭐 그것까지 여러분들 모르셔도 됩니다. 자, 평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와 있죠? 어쨌든 방금 보신 2번 질문은 뭐 틀린 질문이에요. 이건 뭐 그냥 틀린 겁니다. 자, 뒷부분 국가안전보장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틀린 겁니다. 자, 3번 탄핵 결정 선고에 의해서 피청구인은 공직에서 파면되지만 피청구인의 민형사상 책임 면제된다? 자, 아까 1번 지문에서 본 것처럼 이것도 지문 자체가 좀 어디 이상하죠? 이것 역시 헌법 65조 4항 조문을 알면 그냥 틀린다는 걸 알 수 있지만 설령 그 조문을 모르더라도 틀린 지문임을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건 마치 결코 뭐 예를 들면 결코 뭐뭐라는 것이 타당하다. 자, 이런 질문이 있어요. 결코 뭐뭐 타당하다. 자, 한국어를 아는 사람이 읽으면 아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거랑 똑같습니다. 문법적으로 주술 호응이 안 맞기 때문인데요. 꼭 문법을 모르더라도 한국어에 익숙한 사람이면 이상하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5살짜리도 한국어를 막 하는 애들이면 이게 주술 호응이라는 거 모르잖아요. 그런 문법을 모르더라도 아, 결코 타당하다 이렇게 들으면 아 좀 이 아저씨 이상하게 얘기하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건 똑같아요. 자, 탄핵 결정 선고를 받으면 공직에서 파면되지만 탄핵 결정 선고를 받으면 공직에서
파면 되지만 라고 나왔을 때 여기에 어울리는 자연스러운 문구는 이 뒤에 나올 자연스러운 문구는 민형사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죠. 그러니까 탄핵 결정으로 파면 되지만 민형사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만약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가 된다라는 표현이 맞으려면 앞부분도 탄핵 결정으로 파면 되고 공직에서 파면 되고 민형사상 책임도 면제된다 이렇게 나와야지 주소송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A 아니면 B인 거죠. 한마디로 탄핵 결정으로 파면 되고 민형사상 책임도 면제된다 이거나 탄핵 결정으로 파면 되지만 그거랑 별개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되지 않는다. 이 둘 중 하나가 맞는 거지. 그런데 이제 지문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문은 이상하게 돼 있어요. 이거 되게 이게 이렇게 지문을 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탄핵 결정 선고에서 파면 되지만 민형사상 책임은 면제된다? 이건 지문 자체로 어색합니다. 그래서 헌법 65조 사항을 모르시더라도 일단 X로 표시하고 이거 좀 자신 없으니까 바로 X로 표시하시면 돼요. 실전에서 이거 푼다고 우리 봤을 때. 그래서 일단 65조 사항을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물론 65조 사항 내용을 알면 그 자체로 틀린 지문인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한번 봅시다. 이거는 하여튼 저 이런 지문을 보면 되게 출제위원들이 예능감이 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대한민국 헌법을 보죠. 검토위원들도 이거 보면서 약간 좀 점수 주는 문제로 하려고 그냥 이걸 넣었거나 아니면 간과했거나 아니면 예능감이 있거나 이 세 개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자, 탄핵 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라고 돼 있죠. 그러나 이에 의해서 민형사상 책임 면제되진 않는다. 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죠. 요걸 이해하시면 돼요. 이도저도 감이 없고 모르시겠다면 그 물음표 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에 이게 X라는 감이 없으신 분들이면 1번부터 이거 감이 없으신 분들이면 좀 힘들죠. 자, 힘듭니다. 자, 다음 4번 질문입니다. 정당해산 심판 절차에서 재심이라는 문구가 나왔죠. 그러면 뒤에 보면 재심 허용되지 않는다, 재심은 허용된다. 이 둘 중 하나 어떤 거이 맞냐? 이걸 묻는 문제인데요. 자, 헌재 결정에 대한 재심이 가능한가 이게 문제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령소원, 위헌소원은 재심 불허되고요. 권리소원이랑 정당해산 심판은 재심 허용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법률소원 등이죠. 법령소원이랑 위헌소원. 위헌소원이랑 법률소원 구별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위헌소원은 헌바고요. 법령소원은 헌마입니다. 헌마 중에서 법률이 침판 대상인 것을 법률소원이라고 하고요. 대통령령이나 이런 명령까지 법률 명령 다 포함한 것을 법령이라고 하는데 그걸 법령소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법률이 심판 대상인 게 꼭 헌바가 아니에요. 헌바는 위헌법률 심판형 헌법소원이라서 우리가 헌바가 위헌소원이고 헌마는 헌법 이제 권리부재형 헌법소원인데 권리부재형 헌법소원 중에서도 법률 명령이 심판 대상인 걸 법령소원이라고 합니다. 법률이나 명령이 심판 대상이 아니라 개별 공권력 행사, 개별적인 처분에 대해서 다투는 것처럼 이제 공권력 자격에 대해 다투는 것을 권리소원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헌마 자체에도 법령소원과 권리소원이 나뉜 거예요. 권리소원은 전형적인 헌마죠.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시면 1학년부터 다시 다시시면 됩니다. 자, 권리소원이랑 정당해상 심판 헌다고요, 헌다. 자, 헌다 요런 거를 구별해가지고 법령소원이랑 위헌소원, 그러니까 법률, 명령 이렇게 법규에 대해서 심판 대상으로 하는 요런 것들은 재심이 불허되고요. 재심 불허되고 권리소원, 개별 처분이라든지 개별 정당에 대해서 해산하는 것, 요것은 재심이 허용됩니다. 재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심을 허용하면 우리 재심이란 건 결국은 이미 확정된 것을 깨는 건데 재심을 허용하면 좋은 점이 뭐예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이 있고 재심을 불허하면 법적 안정성이라는 이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심을 허용하면 법적 안정성이 해해지는 것이고 재심을 불허하면 구체적 타당성이 떨어지는 관계 있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오묘하게 일장일단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재심을 허용하면 구체적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신 법적 안정성을 해하게 되고 재심을 불허하면 구체적 타당성을 해야 하는 대신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결국은 재심을 허용할지 말지는 이것을 비교 형량하는 문제잖아요. 둘 중 허용할 때의 구체적 타당성 이익이 더 크면 재심을 허용하고 불허할 때의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더 크면 재심을 불허한다. 이게 헌재 기본 논리입니다. 그런데 헌마 중에서 법령소원이랑 위헌소원 이거는 결정이 나면 법령에 관해 결정하는 거라서 손바닥 뒤집듯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법은 전 국민에게 효력을 미치는 규범인데 법이 유효하다고 했다가 재심이랍시고 나중에 법이 무효하다 바뀌어버리면 이제 혼란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이제 헌마 중에서 권리소원
이거는 법에 관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처분 같은 공권의 작용에 관해 결정하는 것이라서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개별 처분이 전 국민에게 효력을 미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어떤 처분이 유효하다고 했더라도 그 재심으로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선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재심이 허용되는 거예요. 이 차이는 기존 결정이 법에 관한 결정처럼 이제 그 대세적 효력을 갖는 것인지 아니면 개별 처분에 대한 결정처럼 그 당사자 사이에게만 효력을 갖는지에서 나오는데요. 정당해상 심판 같은 경우는 정당해상 심판 결정 경우는 원칙적으로 해당 정당에게만 효력을 미치기 때문에 재심 문제에 관해서는 권리 소원과 마찬가지로 본다. 즉 재심으로 뒤집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현재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대전제로 재심으로 뒤집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다만 현재까지 그 재심으로 뒤집은 개별 케이스는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정당으로 재심된 적 없는데 이렇게 반문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지금 현재까지 그 정당해상 심판 결정을 재심으로 뒤집은 사례는 없지만 그 대전제로서 재심이 허용되냐 안 되냐 이 문제는 별개의 문제죠. 재심은 허용됩니다. 왜? 권리소원과 마찬가지로 그 정당해상 심판 결정이 대세적 효력, 법에 관한 결정처럼 대세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번 질문은 그냥 틀린 질문인데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모르시면 그 재심 허용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질문이 틀린 건데 이 부분을 모르시면 그냥 물음표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정당해산을 명하는 결정서는 피청구인 해당 정당이겠죠. 왜? 국회, 정부 및 선관위, 중선위에도 송달해야 된다. 결정서를 다 이쪽에도 보내주고 여기도 보내줘야 하냐 이게 맞냐라는 건데요. 이건 상식적인 조문입니다. 일단 맞는 질문인데 조문이 있어요. 자 일단 그 피청구인이라고 하면 아까 해산 당하는 정당에 송달을 하는 건 이제 당연하겠고 이 피청구인이 있으면 이제 피고 격에 해당되는 피청구인이 있으면 원고 격에 해당되는 청구인이 있잖아요. 청구인이 정부인 건 아시죠? 정당해산 심판 정부에서 하는 거 정부가 쉽게 말해 원고 그리고 그 해당 정당이 피고인 건 아시죠? 청구인 피청구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 당사자 쌍방에 송달하는 건 당연하고요. 문제는 이 국회랑 중선인데 선관인데 이건 역시 헌재법 58조 2항 조문을 알면 당연히 맞출 수 있긴 합니다만 그 조문을 모르더라도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정당해산 결정 요거의 집행 이 집행을 선관위가 하거든요. 중선위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이 정당해산 그 결정에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관위 쪽에도 그 송달을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정당해산 결정을 선관위가 하는 것도 외웠어야 하냐? 물론 외우면 좋습니다. 근데 꼭 외워야만 아는 건 아니거든요.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정당해산 결정을 헌재가 했을 때 그 집행 누가 합니까? 정부가 합니까? 정부는 청구인 쪽이죠. 쉽게 말해 원고 쪽이고 그럼 피청구인, 쉽게 말해 피고인 해당 정당이 집행합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송 당사자, 원고, 피고가 집행하는 건 좀 이상합니다. 그러면 그 국회가 합니까? 국회는 집행기관도 아닌데다가 해산당하는 그 소속 국회의원이 국회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부적절합니다. 결국 적절한 기관은 이도저도 아닌 선관위, 그 중선위에서 하는 게 적절하기 때문에 정당해산 결정에 대한 집행을 중선위가 해요. 중선위. 그러니까 중선위가 하니까 그 송달하는 쪽 어디냐 다시 보면 피청구인, 당연히 피고 쪽에 해줘야 되고 원고 쪽엔 피청구인, 정부에도 송달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중선위가 집행을 해야 되니까 중선위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럼 국회 남는데 국회 어떻습니까? 해당 정당 소속 그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 거 아시죠? 정당해산 결정 나면 그 소속 국회의원이 그 국회의원직 상실하거든요. 그래서 국회를 구성하고 있으니까 국회의원들이 그 결정 났다는 것을 국회에 알려줘야 됩니다. 역시 소속 정당해산 결정으로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 상실한다는 그 명제를 알고 있으면 국회 송달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변호사 시험이니 뭐 사법 시험이니 뭐 외울 게 많고 뭐 단순함기 시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물론 외울 게 많습니다. 당연히 뭐 의학 공부랑 마찬가지로 그 기본적으로 공부란 건 이제 암기란 게 당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수험 법학에서 정말 단순 암기할 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이게 이해하고 반복해서 보면 이제 외워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외워지는 것들을 많이 출제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해 없이 그냥 뭐 구구단 외우듯이 단순 암기해야 될 거?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고요. 거의 없고 그 몇 개 시험 문제 그런 거 나온다고 해도 뭐 점수나 뭐 당락은 물론이고 뭐 순위 이런 거에도 거의 영향 없습니다. 그 단순 암기할 거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하여튼 이해가 중요합니다. 제 말씀은 정말 이해가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번 문제 정답은 이제 5번이 정답이고 나머지 다 틀린 건데 이게 실전에서는 이게 아리까리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2번 같은 경우는 당연히 틀린 거예요. 요거 2번 정답 고르신 분들은 이거 1학년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입학 전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2번 선택하신 분은 없을 거고 3번도 이거 선택하신 분들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2번이나 3번은 이거 2번 오답률, 3번 오답률은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인 시험 수험생들이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한 3%도 안 될 것 같고 결국 1번, 4번, 5번 중에 아리까리 하다가 틀렸을 텐데 일단 1번도 이 문구상으로 좀 이상하고 아마 4번, 5번 중에 많이 4번 오답률이 좀 높았을 것 같아요. 요거는 사실 이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을 알아야지만 좀
풀 수 있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5번은 사실 너무 당연하게 생긴 지문인데 이거 딱 보면 실전에서는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약간 이거 혹시 함정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4번, 5번 중에 엘게에다가 틀릴 수는 있는데 자 1번, 2번, 3번 고르신 분들 자 반성하셔야 됩니다. 1번, 2번, 3번 고르신 분들은 진짜 좀 반성하셔야 되고 뭐 4번 하고 틀릴 수 있죠. 뭐 100점 만점을 맞는 게 목표가 아니니까요. 어쨌거나 5번이 정답입니다. 예, 1번 문제 해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형사법 문제에서 1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